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이번 주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다른 치과에서 많은 임플란트를 하셨다가 사실 실패하시고 다시 본 오그멘테이션을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앞에 하셨던 원장님께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셔서 이렇게 리포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10번대 임플란트 4개는 비교적 본 레벨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30번대 임플란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임플란트는 이미 거의 페일링이 되어 있고 아마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상에서 본 레벨을 보시면 이미 왼쪽이 실패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그런 상태이고요. 나잘 플로어 아래쪽에 리지 크레스트에서부터 나잘 플로어까지 거리도 그다지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상 상태를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지금 교합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죠. 지금 오른쪽 그러니까 10번대와 40번대 한 개의 치아만 지금 닫고 있기 때문에 이 전치 위에 있는 12번 정도 되겠죠. 13번 이 위치에 있는 임플란트도 계속 라테랄 포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악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교합을 형성해 줘야 될 것 같지만 우선은 환자분은 상악 전체에 대한 임플란트를 리컨스트럭션을 원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20번대가 회복이 되어서 30번대하고 교합이 버티컬 스탑이 만들어진다면 10번대도 조금은 더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원장님께서 GBR을 한번 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치 폭은 그다지 좁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CT를 보시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이 CT 파노라마 뷰가 아니고요. 위쪽에만 보시면 크로스컵 뷰만 보시면 리지 폭은 꽤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이트가 대단히 낮아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센트럴 인사이즈 쪽에도 겨우 한 7, 8m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FP3가 되겠죠. 그렇죠? Fixed Growth Type 3가 되겠습니다. 진지박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철물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경우라면 신미성보다는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임플란트의 어떤 론제비티 오랫동안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치부에서 쭉 보시면 10번대, 20번대 전치부까지는 앞에 두신 본 그래프도 있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파노라마 뷰를 보시면요. 이 나잘 플로우가 그러니까 나잘 캐비티가 20번대 쪽으로 조금 이렇게 치우쳐버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이게 캐비티 자체가 약간 커져 있어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앞에 했던 임플란트가 실패하면서 이 나잘 캐비티의 월을 이렇게 깨트렸든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이 또한 좀 매니지먼트가 돼야 될 것 같고 동시에 뒤쪽에 사이너스도 함께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꼭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튜베로시티와 테리고이드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틸티드 임플란트가 들어간다면 굳이 본 그래프트를 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원장님이라면 어떤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수술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만약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여기 어깨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숨 크게 쉬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쪽에 17번 16번 26번 쪽은 카스아 키트를 이용한 크레스터 어프로치 하겠습니다.
아파요.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모험해 드릴게요. 여기. 네, 이쪽으로. 로컬보다 플랩을 먼저 여는 것이 더 편리하게. 약간 좀 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어머니. 네. 아프진 않으시죠? 좋아요. 그대로. 멘탈 보라면은 커트하도록 인사이십을 커트하겠습니다. 저기 상당히 스카티시화돼서 터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션 여기 바트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석션. 이렇게 조금만 더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거의 다 제껴졌어요. 슈치할게요. 심지가 상당히 두꺼워요, 지금. 여기. 전 다른 데는 뭐 특이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6번 이렇게 섹션 이렇게 2번 위치 2번 1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이 본이 지금 한 2mm 정도 2.5mm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고요. 앞쪽은 여기는 5번 위치는 탈라탈 쪽에 본이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약간 탈라탈 쪽으로 시프팅해서 정립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벽담을 하고요. 리트랙션하고 어머니 크게 이쪽으로 리트랙션 좀 더 해주고 오케이. 오른쪽으로 약간만 더 주세요. 그다음에 살짝 다물어 보실까요? 살짝 다물어 보세요. 입술에 힘 빼고, 입술에는 힘을 빼시고 이만 다물으세요. 그렇죠. 좋아, 잘하셨어요. 밑에 하악 벤치가 일부러 끼고 계시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 교합을 봐야 되겠죠. 치아배치. 다시 오케이 됐습니다. 약간 아시고 적션 여기 딱 붙였어. 3번 여기는 하이트가 한 7mm 정도밖에 없습니다. 2번 위치입니다. 디렉션 인디케이터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네. 1번. 다시 멘탈 인사이시브 캐널을 지나서 여기가 1번. 이거 되겠습니다. 여기는 8.5 정도. 디렉션 인디케이터 이렇게 아시고요.
전방 위치는 10mm 정도. 자,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주실래요? 4번도 아시고, 오멘테이션 있는데, 오멘테이션 부분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상당히 라벨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이거 언더컷이 있으니까. 5번과 6번인데요. 5번은 수직을 하는 4mm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팔라텔적으로 이 정도 가야지 지금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 정도 각도를 보이시죠? 팔라텔 슬로브를 그리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는 프로브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카사 키트 안에 보면요. 디렉션이 잘 맞는지 봐야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본 속에 있습니다. 이 정도 각도가 약간 한 20도 정도 각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뒤쪽에 카스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드릴 하나씩 빼줄래요? 똑같이 각도를 잡고 일단 요거 먼저 다 한 개 tilted 하고 쭉 하겠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가죠? 잠깐만 더 볼까? 이렇게 담을게요. 자, 약간만 아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점육 여기부터 먼저 격치할게요. 4.1에 8.5 편안하게 하세요. 좀 삼키셔도 괜찮아요. 삼키셔도 괜찮아요. 이 틸티드 된 거기 때문에 먼저 방향을 감각을 읽기 전에 먼저 4.1에 8.5. 알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다시 2점, 그 다음에 8.5, 10, 8.5, 7입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어머니 오른쪽 약간만. 네, 좋아요. 하나는 벌써 들어갔어요. 8.5. 그러시고 가위가 아파요. 어디가? 어디가 아파? 손을 올리지 마시고 어디가? 아, 여기 말로 가위가 아, 아파요. 가위야. 혀가 여가 아파요. 이쪽이. 여기가 네, 조금 더 그럼 뭐 마취 조금 좀 해드릴게요. 조금 지금 안 나고 있는데 불편하죠. 해주시고 아파 여기? 여기 아파? 네. 러버 위치인데요. 또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왜 그럴까? 오케이. 손에다가 직접 조금 주사를 했어요. 조금. 빼주시고. 이거 아파요? 많이 했는데. 충분히 안 아프게 할게요. 그런데 너무 몸을 막 긴장하시면요. 더 몸살을 해요. 저건 할게요. 괜찮으시면 말씀하세요. 큐레 좀 주시네요. 이 그래프가 제대로 본이 다 안 됐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본은 믿을 수가 없겠죠. 제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일부가 그라데이션 테스트처럼 돼 있으니까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대충 괜찮아요. 2.9 다시 밀면입니다. 2.5 10 7 네, 좋아요. 3.3 흔들지 말고
하고 바로 다 들어갈게요. 다 4점 눌러주시면 돼요. 이 2번만, 12번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만 본데인스가 좀 좋아요. 그래야지 하지 말고. 됐어요. 주세요. 4.1에 7. 7부터, 네. 12번입니다. 4.1에 7. 됐어. 8.5. 4.1에 8.5. 또 4.1에 12. 다시 4.1에 8.5. 눈 조금만 더 크게. 먼저 못 넘겨 주시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센트럴 제일 높아요, 그렇죠? 높아요. 딱딱 소리 나요. 다 했어요, 몸이 벌써. 임플란트 다 들어갔어요, 벌써. 이게 좀 민감하시군요. 여기 마치 많이 했는데도 약간 민감한가 봐요. 이렇게. 액션. 액션. 이렇게 됐고요. 2번, 그래서 3번만 약간 익스포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분명히 다 들어갔어요. 여기 다시 얹어 주시고요. 먼저 이렇게 액션 다 들어갔고요. 이거 약간 지별만 하면 되고 뒤쪽에 우리 카사 키트를 써서 여기는 CT사에서 봉이 한 2.3? 2.5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탈 어프로치로 해서 하겠습니다. 3으로 줄래요? 전부터 3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3mm가 익스포즈 되는 거죠. 근데 CTS에서 되게 보면 조금 더 돈이 조금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이거 하기 전에 렌스 드릴로 마킹부터 먼저 할게요.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저 뒤에. 자, 지금. 그렇죠? 조금만 더 크게 하면. 여기, 그렇지. 네. 이리게이션.
포인팅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카스킷하고 달라서 카스킷은 본을 밀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게 그라인딩 된 본이 안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다음. 잠깐만, 한 번만 더 하고. 이게 아니죠. 참으로 하고, 그렇죠. 드릴을. 한 번만 더 하고, 지금 안에 억세스가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삭션. 플러그 가지고 사이렌스가 플러그가 열렸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네, 거의 조금 열렸습니다. 이 정도면 본이 밀려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드릴. 4 하지 말고요. 드릴을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3.3. 높이는 똑같이 계속 3mm로 유지합니다. 3.6. 3.6이면 이제 거의 파이널 드릴입니다. 그쵸? 이제 3.6이라고요? 됐습니다. 여기서 4mm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지금 3mm로 들어 올렸죠? 4mm 한 번만 더. 조금만.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태핑으로 해주시고요. 알로그래프트를 주세요. 댄서버처럼 이게 본을 밀어주는 게 있어가지고요. 카운트 싱크로, 아니,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한 서너 스푼만 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니, 다시, 한 번. 두 번. 석션 한번 해주시고, 바깥쪽으로 석션 쭉. 오케이. 다시 두 번만 더 할까요? 예, 1mm이기 때문에 픽션은 긴 거 하지 말고 7mm로 하겠습니다. 4.1에 7. 4.4에 7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커버 스크루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됐죠? 일단 꽂혔죠. 본이 괜히 좁다 해가지고요. 그지? 뒤로 오버드링 안 해도 됐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전체 포트하면 하겠습니다. 자, 드레싱. 이렇게 깨끗하게. 조금만 더 크게. 하나, 둘. 좋아요. 가만있어.
저건 보시면 이것은 아마 조금 다 물어보실래요, 어머니? 살짝만요. 조금만, 반만, 그만. 오케이. 이 정도 같으면 거의 한 40도 정도. 나중에 앵글 고정을 할 거예요. 한 40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고요. 아, 고개 오른쪽. 이거 다 할 수 있어. 자, 오른쪽 일러보시고요. O6 플러스 이제 이 앞에 하시는 원장님이 리저버블 흡수성 멤브레인을 태그로 고정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대로 두고요. 여기만 하면 되는데 투마치 딱 다시 보세요. 됐습니다. 대처하고요. 봉합합니다. 잡아주시고 해보세요. 아, 조금 해볼까요? 쭉 쪽으로 멤브레인 쪽에 여기 티슈가 두꺼웠어요. 이거 뭐 아주 슈즈가 편안합니다. 실제로 뭐 번거롭다 조금 있었지만 공간을 크리에이션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 게 별로
그냥 릴리징 없이 간단히 쉴 수 있는. 이쪽에 뒤에 아, 혹시 하나 더 주세요. 이쪽으로. 여기는 자, 그럼 조금만 더 하시고요. 이 컨티뉴어스 락킹 할 때요. 이렇게 보면 지금 나도 이렇게 풀리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면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나오면 컨티뉴어스 락킹인데요.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한번 꼬아서 나가면요 이게 여기서 나트가 만들어진 것처럼 돼요. 그래서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시고 그냥 통과시키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통과하면 자꾸 풀려요. 쭉쭉 풀리죠. 그래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꼬였잖아. 한 번 더 이렇게 꼬아서 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섹션 이쪽으로 또 조금만 더 이제 몇 번만 더 하시면 돼요.
안쪽으로 조금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뒤에 이렇게. 네. 조금만. 힘드시죠? 분리기가. 지금 아직 1시간도 안 됐어요. 한 40분 좀밖에 안 됐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앞에 한 번만 더 할까요? 이 앞쪽에. 반대쪽으로. 여기. 오케이. 다시 거즈. 오케이, 다시 조심하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얘를. 정면 보고 계신데. 자, 똑바로. 크게. 또 크게. 오케이, 됐습니다. 담으시고. 아이고, 힘드셨지요? 그래서 생각
안녕하세요.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예상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소프트티슈가 상당히 두꺼워서 이게 뭐 플랩을 여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봉합은 훨씬 더 쉬워진 것 같고요. 그리고 본 덴시티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소프트해가지고 제가 한 스텝 언더 드릴링을 했고 그래서 스테빌리티가 아주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험이 중요하겠지만 수술 가이드 없이 식립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연습 팁이 있으시면 부탁합니다. 수술 가이드가 제일 중요하겠죠. 정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아나토미하고 그러니까 우리 페이셜 아나토미, 구강 내의 아나토미하고 치아의 위치 관계를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게 쉽게 되겠죠. 캐나인은 어디냐 하면 이 알라입니다. 그죠? 알라에서 내려오면 이 캐나인 위치가 되고 물론 반대쪽 치아하고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인사이시브 캐나일 바로 그러니까 앞쪽, 옆쪽 거기가 센트럴 인사이즈죠. 우리 이 환자분은 이미 라비알 본이 많이 흡수돼 버려 가지고 사실 뭐 인사이시브 캐널로 바로 옆으로 돼 있지만 대개는 인사이시브 캐널은 팔라탈에 있고 이 센트럴 인사이즈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3번 위치만 잡으면 나머지 그 뒤로는 뭐 되게 쉽게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식립되어 있는 전치부가 임플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엑시스 앵귤레이션을 또 따라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버코링구얼 앵귤레이션, 라비오링구얼 앵귤레이션은 인접치아를 보고 따라가고 또 위치는 센트럴 인사이저 위치는 이렇게 인사이시브 캐널 그리고 캐나인 요걸 가지고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그 뒤쪽은 뭐 정확하면 더 좋지만 실제로만 1m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골래 마취할 때 마취액이 골래로 주입되지 않고 다 새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세게 박으면 니들이 휘어져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골래 마취를 잘하는 팁이 있으실까요? 원장님하고 똑같죠, 뭐 저도 제 니들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한 곳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페인은요 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소프트 티슈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라듀에이션 티슈가 남아 있다든지 또는 뭐 너브 5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게 페인이 있는 거지 본 자체에서는 페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티슈가 있는 곳이 페인이 있다면 역시 니들로 그곳을 찾으면 되겠죠. 아니면 찾기 어려우면 그냥 인젝션하고 그 골래에 인젝션하고 그냥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약간 기다리면 그 자체가 이렇게 퍼져서 약간씩 마취가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냥 뭐 다른 방법이 잘 없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골래 마취 마취기를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식된 골이 무르면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제가 할지 그냥 둘지 결정하는 기준이 있으시면 궁금합니다. 시간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빨리 했는데 물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덜렁덜렁 거린다. 그럼 무조건 제거해야 되죠. 그게 기다린다고 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데 이게 알로그래프트하고 앞에 원장님이 아마 알로그래프트에다 콜라겐 멤브레인 쓰신 것 같은데요. 콜라겐 멤브레인 써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보면 안 됩니다. 콜라겐 멤브레인이라는 게 지금처럼 O6 플러스처럼 뭐 한 1년 반, 2년씩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롱라스팅 6개월 가지고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본이 만들어지면 저는 그건 요행이고요. 요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절로 본이 되는 거지 멤브레인 때문에 본이 저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멤브레인만은 굉장히 좀 신뢰성 있는 멤브레인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크 권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전골은 코티칼 100%를 쓰나요? 안 그러면 코티칼 캔슬러스 혼합된 걸 쓰나요? 코티칼 100%는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캔슬러스 놔야 되고요. 지금은 사실 코티칼 본이 수율이 좋고 이게 본을 만들 때요. 캔슬러스 본은 일단 별로 볼륨이 안 되거든요, 양이. 그래서 많은 그 동전골 회사들이 약간 페이크를 쓰죠. 그래서 코티칼을 많이 넣고 캔슬러스 조금 넣고 이렇게 하는데 코티칼만 써가지고는 저는 이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코티칼 캔슬러스가 4대6
그래 캔슬러스 6, 코티칼 4 된 것을 이제 쓰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맥하우스 알로그래프트의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거든요. 캔슬러스는 코티칼은 싸요. 그래서 코티칼 캔슬러스가 6대4 정도로 쓰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100% 캔슬러스도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 이 보온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지금까지는 잘 돼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잔존군 1, 2mm에서 크리스탈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는 경우에도 수압 거상과 같은 부가적인 수식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압 거상, 이건 결국은 사이너스라는 것은요,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구를 쓰시든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원장님들이 좋아하는 테크닉을 쓰시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수압 거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진짜 풍선처럼 동그랗게 올라가면 좋은데 한쪽으로만 찍 밀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약간의 septum이 있다든지 멤브레인의 어태치먼트가 조금 더 있는 곳 이런 것 같으면 수압보다는 그냥 미케니컬하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압 거상을 많이 권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제가 별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수압 거상에 또 우리 대가들이 계시니까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커버 스크롤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고정이 별로 안 강했습니다. 사실은 전치부 여기는 그냥 원스테이지 해도 되긴 한데요. 지금 환자분 덴처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부만 다시 이렇게 릴라이닝 하기도 그렇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없고 왼쪽에 교합을 받아주는 위치, 3번, 4번, 5번 이 위치에서 고정이 잘 잡혀야 되는데 거기는 소프트 해가지고 그렇게 고정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금 벌써 임플란트 실패해서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그냥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했습니다. 상악 전치부 뼈 길이가 충분해도 픽처 길이는 8.5를 심으시나요? 10mm 심는 경우도 있으신지요? 예, 저는 10mm 정도가 가장 저는 많이 선택을 하고요. 10이나 11.5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 환자분의 그러니까 크레스트로부터 나잘 플로어까지 전체 길이가 7mm에서 8.5m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5mm를 쓰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7mm나 8.5mm가 예후가 썩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길이면 충분한데 아무래도 이니셜 스테빌리티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긴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스테이지를 한다든지 이미디어트 템포러리지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상태를 조금 더 긴 게 아무래도 스테빌리티가 조금 더 좋겠죠. 픽처가 길이가 짧아지면 조금 더 굵은 임플란트를 쓰나요? 네,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4.1mm가 보통 우리가 쓰는 11도 각도의 임플란트의 거의 5mm 다이아메터하고 강도가 같거든요. 그래서 굵은 것은 크게 4.1 이상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뒤쪽에 사이너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이렇게 와블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6까지 했는데도 소켓이 좀 커져 보여가지고 제가 4.4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이 썩 2mm밖에 없었으니까 썩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픽스가 짧아지면 조금 더 굵은 임플란트를 쓰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5번 각도가 20도 이상이라서 앵글 더버텀을 쓰면 나중에 지주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네,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저는 이제 스크루 타입으로 다 할 거거든요. 스크루 리테인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버트먼트를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지금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 쓰시면 되게 각도가 60도까지 꺾여도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지주적인 문제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그냥 일반적인 어버트먼트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에 임시 틀니 장착은 언제부터 하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템포를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약간 릴라이닝하고 이렇게 소프트 라이닝하고 해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픽처 탑이 임플란트보다 알베올라 보온보다 약간 밑으로 들어가 있죠. 조금씩은 다 밑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시가 가해져도
직접적으로 픽처에 힘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약간은 스웰링이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이 특별하게 원하지 않으시면 조금만 있다가 한 다음 주에 스티치아웃 하면서 해드리도 우리가 편한 것 같습니다. O6 플러스의 경우 위아래 구분 없이 사용하시나요? 네, 앞뒤가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쓰셔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두유아 베스트님, 거의 대부분 아리 임플란트로 본 컨토리제이션만 해주시던데 전통적인 GBR 수식도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GBR 테크닉 뭐 강의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저는 조금 좀 쉽고 좀 예우는 괜찮고 뭐 그런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 전통적인 GBR 방법도 한번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이식골 제품 종류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알로그래프트입니다. 그러니까 휴먼 본이고 메가오스라는 실제로 이 대웅제약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대웅제약에서 만들어주는 알로그래프트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저는 요거 한 가지밖에 안 쓴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상악 전치 인사이시브 캐날은 루틴하게 끊고 진행하시나요? 안 끊어도 되면 뭐 일부러 끊을 필요는 없겠지만 플랩을 제끼는데 방해가 되면 가차 없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커트하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만중 선생님, 만약 오늘 사이너스 퍼포레이션이 되었다면 라테랄로 열었을까요? 아니면 다음번에 다시 했을까요? 퍼포레이션이 됐다면 저는 라테랄로 열었을 겁니다. 근데 다음에 해도 다음에 다시 하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이언스 안 하고 그 다음에 딜레이먼트 해서 다시 트라이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죠. 저는 라테랄을 열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면 또 크레스탈을 하실 거냐? 네, 크레스탈 이미 그때 되면 뮤코자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퍼포레이션 되지는 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버티칼로 이렇게 사이너스 안에 본그래프트 양을 최소화는 하는 게 좋겠죠. 보통 흔히 이야기하기에 3, 4mm 이상은 그래프트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레스탈로 접근할 때는 막을 덜 올리기 위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이식골을 넣을 때는 골이 밀려 올라가야 하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 것 아닌지요? 김성원 선생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제 연구소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보온이 밀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드릴링도 되면서 드릴링 되는 거기 파티큘레이티드 보온이 생기죠. 이 파티큘레이티드 보온이 밀려 올라가게, 사이너스 속으로 밀려 올라가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크리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 어드밴스드 해가지고 카사 키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드밴스드 카스 키트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오일을 가지고 테스트한 거 보면요, 다른 테스트 기구보다도 훨씬 더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하게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카스 키트는요, 그냥 코티칼부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다르게 우리 덴사바하고 비슷하게 그라인딩 된 본을 안으로 밀어 넣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클록와이즈로, 카운터 클록와이즈가 아니고, 근데 덴사본은 카운터 클록와이즈로 하면서 이게 커팅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오세오 덴시피케이션 시킨다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임플란트 드릴링처럼 커팅을 하면서 그 커팅된 본이 위쪽으로 밀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제가 써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엑스레이를 못 보여드렸을 때 대단히 죄송하지만 100% 저는 확신합니다. 본이 잘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케이스가 완성되면 기획하셨다가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리존탈 매트리스를 부분적으로만 하신 것은 골 이식 부위 상방이라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골리식 상방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키슈처이죠. 이게 버티컬 매트리스 하나, 둘, 세 개 정도 하면 되게 그 인시전 라인이 약간 이버팅 되니까 그 다음에 그냥 뭐 매트리스 슈츠나 또는 그냥 심플 루프 슈츠를 하더라도 잘 이렇게 에피세리움이 이렇게 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느 부분 어디에서나 그랬든 했든 안 했든 키 슈츠는 호리존탈 매트리스 또는 버티컬 매트리스로서 잡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온 질문인데요. 이렇게 두꺼운 뮤코페리스탈 플랩이 있는데 2차 윈도우 오픈 수술 시 스크루를 어떻게 찾습니까? 전부 절개합니까? 네, 그게 좋겠죠. 이렇게 두꺼우면 그냥 뭐 다른 방법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찾느라고 시간 쓰는 것보다 심플하게 빠르게 인시전 넣고 열어서 찾고 연결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풀 테크니스를 다시 한 번 더 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너스에 축농증이나 점액종이 있다면 리퍼가 곤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저한테 리퍼 주십시오. 축농증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 아주 어큐트한 경우에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될 것이고요. 아주 크로닉한 사이너사이티스가 있다면 뮤코자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뭐 그것이 가끔씩은 그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이 크로닉 사이너사이티스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다시. 근데 제가 해보니까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들 올리면 안 됩니다. 한 3mm 정도 올린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그냥 thickened 된 크로닉 사이너사이티스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살짝 들어 올리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점액종 그러니까 뮤코실 말씀인데요. 이게 그냥 빼내야죠. 그러니까 굵은 니들을 해가지고요. 라테럴 월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아스피레이션 해내고 조금 기다렸다가 보시면요. 그 뮤코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무조건 리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두세 가지 테크닉을 조금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케이스가 있으시면요.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리 이영만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급하게 서둘러 하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수술 시간이 짧으시네요. 네, 사실은 저도 수술할 때 뭐 2시간씩, 3시간씩 걸리는 수술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큰 수술이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결국은 그렇게 오래 하면 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수술 시간 이꼴 트라우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술을 짧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슈처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인시전 넣고 플랩 열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이 절반, 나머지 슈처하는 시간이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슈처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앞쪽도 많이 좀 더 스피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옛날보다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수술하면 물론 뭐 빨리 한다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빨리 수술하게 되면 환자의 불편함이 진짜 많이 줄어듭니다. 스웰링도 훨씬 적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술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을까? 슈처를 빨리 하고 인시전을 정확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시간을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슈처일 겁니다. 슈처 제가 보셨죠? 조금만 저는 이 인시전 라인이 길면 컨티뉴어스 락킹을 합니다. 컨티뉴어스 락킹이 훨씬 빠르고 또 슈처도 타이트하게 잘 되고 또 텐전도 다 이렇게 분산이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락킹 슈처를 한번 연습하시고 한번 접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시 중국에서 보철 수술 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십니까? 네, 일종의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름이 악사 어버트먼트입니다. 이 악사 어버트먼트를 쓰시면 거의 스크류 타입으로 만들지 못할 보철물이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뭐 노벨이나 또 스트로만에서 만드는 그런 멀티유닛 어버트먼트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덱스 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너스 4일 후에 감염이 일어난 것 같이 몸이 빨갛게 변하고 통증이 많이 심하신데 임플란트 제거 후에 어떤 프로토콜을 치료해 드려야 할까요? 감염이 의심되는 픽처만 제거해야 할지 아니면 그 주변을 다 제거해야 할까요? 크게 다를 것 없이 식립했는데 감염이 일어난 이유도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저는 이렇게 수술 후 4일에 감염이 일어난 같이 몸이 빨게 되면요. 저는 오그멘틴을 강력하게 씁니다. 오그멘틴 600mg을 해가지고요. 한 2주 정도 강력하게 피요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에서 저절로 습사되고 더 이상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바로 제가 하기보다는 이렇게 오그멘틴 아마 강력하게 물론 스테로이드, 오그멘틴, 또 뮤코팩트 같은 그런 이렇게 통증과 또 감염과 또 뮤코자 스웰링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먼저 처방을 하고 추이를 봐서 빼는 거야. 언제든지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된다 하면 빼내야 되는데 빼낼 때는 다 빼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프트 하셨겠죠? 그래프트 머티리얼도 다 최대한 접근되는 만큼은 다 제거하셔야지 그래도 그나마 그 다음 스테이지가 편해지죠. 픽처 빼내봐야 안에 그래프트가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인펙션은 남아서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래서 안티를 강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약간 찜찜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아예 사전에 어그멘팅 같은 것을 강한 안티를 처방을 하십시오. 사실 안티는 미리 처방하고 수술 전에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냥 수술 후에 안티 처방하는 것보다 그런 의심이 된다 하면 한 이틀, 3일 전부터 처방을 해서 드시라고. 그래서 블러드 내에 항생제 레벨을 유지시키면서 수술하시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 수술 후에 안티를 처방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한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적으로 저는 수술 후에 이제 이렇게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의심된다면 사전 처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발치 적시에서는 아리 적응증이 되나요? 어떤가요? 잘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아리를 소개할 때는 틴니지에서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익스트랙션 소켓에서도 이 틴 라비알 플레이트가 다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다는 알지만 상당 부분 흡수돼서 더 노출되고 이러니까 지금은 전치부에서 발치하고 아리를 식립하고 물론 이 소켓의 컨투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은 다 합니다만은 픽처의 선택을 아리로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다음번에 또 제가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마 그런 증례를 또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베이식 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뼈는 동종골을 쓰시나요? 아니면 이종골이랑 혼합해서 쓰시나요? 저는 뭐 거의 대부분 동종골 100%를 씁니다. FDBA 그러니까 DFDBA가 아니고 FDBA 100% 쓰고요. 이종골은 많이 쓰진 않는데 뭐 가끔씩 씁니다. 사이너스나 어지간한 디펙은 다 동종골로 처리하고요. 아리와 함께 컨투리제이션 이럴 때는 이게 진짜 컨투어가 오래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이종골을 쓰시든지 아니면 저 같으면 그냥 본 매트릭스 같은 그러니까 신세틱을 써서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치약이신데 잇몸이 매우 붉고 건드리기만 해도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매우 통증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이 입술이 닿아서 마찰 때문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은데 무치약인데 잇몸 통증을 호소하셔서 가늠이 안 옵니다. 덴처도 안 쓰고 계신데 엄청 아프신 분이죠. 저도 있었습니다. 사실 방법이 없죠, 이거.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처방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것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PDRN이라는 재생 주사약이 있죠. 주로 이제, PN이라고 해서 성형외과 이런 곳에서 많이 썼고, 주름 개선 이런 걸 썼는데요. 이 성분 자체가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서 주사를 그 주변에다가 주사를 이렇게 꾸준히 보통 2주마다 한 번씩 권하고 있는데 제 경우에는 좀 심하면 매주 한 번씩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PDRN 테크닉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도입해서 저도 쓰고 있는데요. 특히나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있는 경우,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있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100%는 아닌데 해보면 환자분의 그 느끼는 통증 같은 게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3번, 4번, 5번 정도 한 2주, 일주일 간격으로 쭉 이렇게 주사하시면 환자분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고 계신 라이언 프라누스, 팽팽대선이라고 하죠. 이 라이언 프라누스 환자가 한 분 있는데요. 진짜 안 낫거든요. 근데 이게 이 PDRN 주사를 지금 한 6번째, 7번째 정도 주사를 했는데요.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낫진 않는데요.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이 PDRN을 힐링에 또 원인 모르는 통증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PDRN 주사가 필요하시면 역시 저희 영업팀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떻게 쓰시는지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다시 사이너스 리프팅 수술에서 짧은 임플란트로 장기적인 효과는 좋은가요? 네, 똑같습니다. 짧다고 저는 이게 특히 사이너스 그래프트 했잖아요. 사실 레지듀얼 본 남아있는 잔존골의 높이가 중요하지 사이너스 안쪽으로 10mm 본 오그멘테이션 한다고 해서 그거 다 본이 다 안 되죠. 그러니까 3-4mm 본이 있을 때 한 3-4mm 정도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예후도 좋고 또 결과도 차이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효과 괜찮습니다. 카톡 말씀해 주셨는데 혹 카톡 아이디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려드리죠? 제가 이 컴맹에다가 폰맹이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카톡 아이디 우리 영업팀에다가 이야기하시면요. 저하고 친구 맺기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저희 영업팀 아시죠? 아무한테나 연결하시면 저는 저희 영업팀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연락하셔도 저하고 친구 맺기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라뉴에이션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멤브레인 고정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라뉴에이션 티슈는 제거되어야 되죠. 특히 픽처 주변은 깨끗하게 제거돼야 되는데 아까 아마 인사이시브 캐나리 쪽에 그라뉴에이션 티슈가 있어 보여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픽처와 관계없는 곳은 일부러 뭐 빡빡 끌고서 제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그쪽은 임플란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둔 거고요. 원래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디펙 부분이라면 확실하게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멤브레인을 고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 멤브레인에 따라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멤브레인은 상당히 소프트한 멤브레인이라서 고정시키면 다 찢어질 겁니다. 그래서 특히 뭐 고정이 필요 없는 아주 그 조직의 접합성이 좋은 멤브레인이라서 저는 거의 이런 리저브 멤브레인 쓸 때는 멤브레인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안 시켜주셔도 됩니다. 마지막 중국에서 온 질문 26번 위치에 2.5mm 직접 크리스탈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 도구를 사용하여 본 파티클 안으로 넣으면 사이너스成功하지 않을까요? 2.5mm 정도 붓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그냥 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밀어넣은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사이너스 플로어가 열리지 않았는지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본이 열리지 않았으면 딱딱하게 본이 있을 것이고 사이너스 플로어가 열리면 멤브레인이 가볍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만져지겠죠. 그걸 터치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것을 통해서 본 그래프트를 파티클 밀어넣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 크리스탈 본 그 카사 키트를 써서 이렇게 밀어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흔히 그 뭐 앞에서 수압 거상처럼 본 그래프트가 멤브레인을 거상하는 그런 테크닉이기 때문에 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요. 크레스트 그 사이너스 플로어에서 0.5mm, 1mm만 살짝 지나가는 이런 정도로 길이를 설정하시면 멤브레인이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100%는 아닙니다.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클로즈 테크닉이기 때문에 감이죠. 수술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반복하시면서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